안녕하십니까. 두선생의 역사공장이라는 그 역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 크리에이터 두선생 한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지도로 읽는 세계사. 여러분은 역사를 보통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보시나요? 보통은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국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연도별로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등등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접근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어렵게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강연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낸 신간 두선생의 지도로 읽는 세계사에서는 지도로, 지리로 역사를 보면 어떨까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역사에서 지리, 지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양 사회로 흔히 통칭이 되는 중동, 유럽, 그리고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리인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아니죠. 그냥 어떤 국제 뉴스를 또는 그냥 국내 뉴스를 볼 때 바그다드가 어딘지를 모르면서, 이집트 또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어딘지를 모르면서 그 이집트의 역사, 아니 이집트의 현재에 대해서 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중동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뭐 바그다드가 어디고, 바빌로니아가 어디고, 이집트의 카이로가 어디고, 이란과 터키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도, 지리는 역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보통 사회과 부도라고 하죠. 역사 부도, 뭐 지리 부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항상 역사 공부를 하기 전에 그 부도들을 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구글 지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인터넷 자료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도와 지리를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 지리 쉽게 잘 와닿지는 않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그리고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하는 지중해 지도입니다. 동쪽부터 한번 볼게요. 지브롤터 해협, 어떻게 보면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좁은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땅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리스 신화의 영웅, 천하장사였던 헤라클레스가 이 땅을 부셔버리고 여기에 두 기둥을 세워서 두 바다를 연결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서 북서아프리카에는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이 아틀라스 산맥의 아틀라스도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 어떤 지명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제우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에게 반항했던 세 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막내가 아틀라스예요. 제우스는 왕권을 잡고 나서 이 아틀라스를 세상의 끝으로 쫓아보내고 이 지구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 산맥은 결국에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끝과 같았던 이 북서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지고 있는 것과 같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중해에 있는 많은 지명들이 고대 그리스 신화 또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불렀던 말에서 유래가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티레니아해 같은 경우도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에 살던 에트루리아인들을 부르던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트루리아인의 바다가 티레니아해인 거죠. 그리고 뭐 이오니아해, 에게해 등도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렇게 각 지명, 각 국가명만 봐도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역사를 알 수가 있느냐?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이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처럼 이용을 하고 많은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사, 지중해의 역사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와 그 아테네 등의 도시국가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죠. 단순히 지도를 본다고 과거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은 현재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지도에 많은 곳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지금도 이슈인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크라이나를 멀리서 한번 볼게요. 우크라이나, 지금 이 노리끼리한 이 곳들이 산맥이거든요. 우크라이나는요, 이 산들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중앙아시아 등에서 초원에서 뛰어놀던 유목민족들이 유럽으로 거쳐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곳, 길목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볼게요. 북쪽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발트해와 북해 등등의 어떤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인들이 지중해, 즉 흑해를 지나서 지중해로 진출하고 싶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요, 민족 정체성 또는 국가 정체성이 다른 국가와 민족들이 수없이 거쳐갔고요. 그리고 침략 지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가 발전은 늦어졌지만 그 수많은 침략 끝에 자기들 나름의 민족 정체성, 어떤 독립, 자유에 대한 갈망을 꿈꿔온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양 사회로 묶이는 5개의 지역, 5개의 대륙이 어떤 식으로 지리와 역사, 지도와 역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이라고 하면은 유럽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대부분 근세라고 불리는 15세기, 16세기 이후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럽 사회, 유럽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동도 서양이야?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나눈 구분이긴 합니다. 보통 세계사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보면은 중동사는 동양사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서양사에 편입을 시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회에서 주류적으로 보는 어떤 유일신적인 세계관 등등을 만들고, 그리고 고대 시대부터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다양한 문화를 전파해 주면서,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경쟁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중동을 서양사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 그리고 제 책에는요, 각 단원별로 나름의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보통 책을 읽거나 한 단원을 볼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동은 보통 문명이 태어난 대륙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은 내전, 전쟁, 테러가 자행되는 분쟁의 대륙이 됐을까요? 두 번째, 유럽. 상대적으로 다른 대륙에 비해서 작은 유럽은 왜 지금도 나라가 많은 걸까요?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중남미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북아메리카와 비슷한 역사, 식민시대와 독립기를 갔는데 왜 지금의 미국과는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입니다.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흔히 추정이 되는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도대체 왜 지금은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런 대륙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역사를 지도로
지리로 함께 알아보시죠.